안녕하십니까. 네, 가톨릭대학교 인문사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인문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최동주입니다. 저기 잘 끝났네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전체 제목이 동아시아 가르치고 한중 전통사회 제2비 구축과 사전반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9월에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지금 마지막 연도 사업이 진행 중이고 한참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바쁜 중이었는데요. 끝에 성과학선이라는 부분은 여기 이 발표의 취지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이런 정도의 성과학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전체 사업의 구조는 1단계하고 2단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이제 DB를 구축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을 처음에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 이제 재해를 가지고 DB를 구축한 것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대체로 이제 이 개인적으로 구축한 것이라 전체 내용은 볼 수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모든 사설을 뒤져서 이 재해 관련 이 세계관을 찾고 이 세계관 관련 자료를 모은 게 재해 DB 구축입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기는 비단 재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보다 이 넓은 개념인 제2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이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 와서는 1단계 구축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사전을 집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동아시아 전통사회 재해 기초 용어 사전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설마 재해 사전이 없을까 했는데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굉장히 이 오랜 연구 전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사전도 많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근현대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이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역사 전공자에다가 이 중국학 전공자들이 모이는 연구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전공을 최대한 살려서 이 전통사회, 그러니까 이 근대 이전에 고대를 제외하고 주로 이제 중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통사회 재해에 관한 기초 용어를 해설함으로써 전체적인 어떤 재해 연구의 어떤 이 밑바탕을 마련해 보자 했습니다. 1단계 저희가 연구의 어떤 목적과 필요성을 주로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려는 것은 어떤 재해학이라는 새로운 종합 학문의 구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떤 먼저 이 재해하고 제2의 차이를 먼저 규명하고, 그래서 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뭐 태풍이나 지진 같은 것들이라고 한다면, 제2는 재해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송아지가 쌍둥이 난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두 개 달린 뭐 강아지가 태어났다거나, 심지어는 일식과 월식도 제2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는 평온한 상태를 한때 반대말, 그러니까 반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통 제2라고 하는데, 재해와 제2의 차이를 먼저 규명하고 재해하고 제2에 관한 모든 자료를 구분해서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걸 가지고 어떤 이 기초적인 용어를 설명하게 되면 이 역사뿐만 아니라
뭐 인문학 그리고 사회과학 심지어 자연과학 등등 여러 학문별로 흩어진 연구 성과와 전공률을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분과 학문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제 연구를 위한 어떤 새로운 방법이 결과적으로 개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로는 재해 용어의 표준화 그리고 연구의 토대 구축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재해하고 재해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안이라고 하면 문자로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그러니까 잠시 컴퓨터가 멈출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대강 구분해 보면 이 발생 시기별로 대체로 나오는 게 뭐 여름에 일상적으로 안개가 끼니까 거기 안에서 이제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겨울에 특히 안개가 끼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동무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생 기간에 따라서 늦게 나왔다, 그리고 아침에 나왔다, 그리고 밤에 나왔다. 여기다가 항상 좋은가 안개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면 앞에 항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도 뭐 어두워졌다, 그리고 음습하다 또는 여기에 아주 이 바람이 분다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심한 안개가 낀 것을 앞에 바람 풍자를 불러서 풍무라고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뭐 이 지구과학 쪽에서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 백두산 같은 경우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유황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난답니다. 그래서 1954년 효종 때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이 눈으로 확인했다고 하면서 백두산 근처에서 뭐 안개가 꼈는데 비린내 났다. 그리고 서울 근처에서도 이런 것이 났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에 비린내 날 성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별다른 특징이 없고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는 용어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두 다 이렇게 설명할 거 없게 되니까 이거를 대무라는 대표 용어를 설정을 해서 모두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모두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재해에 대해서 또는 재해에 대해서 학문적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근대 이전 같은 경우는 일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른바 천인감용설이라고 해서 국왕이 통치를 잘못했다거나 그리고 또한 어떤 대민 교화를 잘못하게 되면 하늘의 징벌을 받아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상적으로 안개가 끼지 않을 시기인 겨울에 안개가 끼게 되면 신하들이 먼저 임금에게 상수를 올리거나 진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왕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상서문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면 이 당시에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해서 약간 정도는 간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사전을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용자층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많은 이용을 하게 될 곳에 예측되는 사람들이 바로 전문 연구자들이 되겠죠. 또한 뭐 출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웹에 공개를 먼 날에 하게 된다면 아마도 대중들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전문 연구자 같은 경우는 비록 역사학이 아니더라도 뭐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자들 같은 경우 역사 자료에 대한 접근법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약간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줄여주고 그리고 학문 간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도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방법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구축을 사업 시행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지적 범위는 주로 이제 한반도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빠지게 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자료도 워낙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계획 6년으로 정해졌는데, 특히 자료 구축을 3년 동안 하게 됐는데, 일본까지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반도 중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는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나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맞추기 위해서 통실로부터 조선 그리고 중국은 당에서 청까지 그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문헌적 범위는 정사류, 금성문, 문집류, 그리고 관창기록, 지리서, 일기록 등 가능한 대표적인 자료를 총망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세기너는 저희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두 장의 고시성적 준비 분류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세기너가 나왔을 때 어떤 이 번호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분류의 천변, 재해, 그리고 세 번째 변괴, 그리고 상서, 대책 이렇게 구분해 놓고요. 그리고 준분류에는 천변 같은 경우는 천변, 성변, 일변, 월변 그리고 이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깃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의 개별적 현상을 다시 소분류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세계도를 구축했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50101 같은 경우 동도, 지청, 위박 등등 무슨 관직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관직명 같은 경우 대책에 해당되기 때문에 5번으로 분류해놓고요. 그리고 그 중에 진율을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진율 그리고 의료하는 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50101로 이름을 그러니까 번호를 이렇게 분류해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 4,600여 개의 세계너를 구축해 놓고 이 세계너를 일일이 태깅을 하기 위해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텍스트화한 다음에 이것을 태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깅하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읽어드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됩니다. 그래서 앞에 꺽쇠 30102 첫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그 다음에 슬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깅 시작, 그리고 그 다음에 태깅 끝, 이런 식으로 쭉 실제 분류가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 3차년도에 이렇게 좀 결과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제출한 자료고요. 2단계에 들어가서는 이제 사전 집필인데요. 2단계 1차년도에는 표지어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2차년도, 3차년도에는 이제 사전을 집필하고 교열하고 감수하는 연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2단계의 의미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단계 결과물이 한번 만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결과물을 생산하고 향후에 관련 연구를 조력하기 위한 중간 결과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을 보면 완제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제품 만들기 위한 반제품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 등에는 이미 재 관련 사전이 편찬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내면 좋겠지만 일단
기초 연구 정도까지는 하기 위해서 이 전통사회의 기초 용어 사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통시대 한국과 중국을 범위로 한 재해 관련 연구 성과를 지도성 하려고 했고요. 그 결과 전통사회의 재해에 대한 인식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1단계하고 2단계는 1차 연도에 그러니까 2단계 1차 연도 완공했고요. 그리고 3, 4, 5단계는 2단계, 2, 3차 연도에 하게 됩니다. 모든 세계노가 다 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안개에서 보셨듯이 모든 안개를 일일이 다 설명하게 되면 원고 제한 만화가 5장, 6장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술을 하려고 비슷한 현상들은 가능한 한 묶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 제2 중에서 재해 중에서 천변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운석을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재해는 거의 모든 세계너를 모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경우는 적조나 아니면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피해를 유발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총류로서 어떤 제2관, 그러니까 이 천인 간홍설이라든가 등등 기타 관련 용어들을 모두 묶었고요. 그리고 구휼제도 라든가 아니면 등등 재해와 관련되는 한국과 중국의 모든 제도를 사전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의학 같은 경우 의관 그리고 의서 등등 관련 문헌들도 사전에서 설명하도록 해서 6번의 총류 이 항목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표제어를 선정하게 되는데 특히 이 대수하고 홍수가 구분이 되는데 한국과 중국에 쓴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대수가 나오고 중국 홍수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홍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 같은 경우 대수연서, 대수모 등등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을 대수라는 용어로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어휘를 가진 세계너를 하나로 묶고 대표 세계너를 표제어로 선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040개 정도의 표제어가 활동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표제어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내체는 아마 이 정도가 나중에 이제 결과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사전 집필 지침을 확정했고 집필진도 구성했는데 연구팀이 구축하는 사전의 특징을 구현할 수 있는 집필 지침 그리고 체제를 만들고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전 체제를 이제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참고한 것이 이제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하고 역사 대사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양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최소, 소, 중, 대 그리고 큰 개념 같은 경우는 사항으로 따로 묶어서 분량을 수업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전임연구원이 총 4명인데요. 4명이 전체 30% 정도의 사전에 집필에 참여하고 있고요. 외부 집필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70%인데 의학이나 감염병 분야 같은 경우는 매우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요 분야 같은 경우는 의학사 하시는 분들께 따로 집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원고는 다 상태고 저희 전임 연구원들의 집필 분량도 지금 현재 거의 완성이 돼서 현재 집필은 95% 정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집필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는데
요겁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집일자별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왼쪽 프레임에는 이 관련 이 세계노하고 관련 문헌들이 떠서 이거를 참고해서 집필할 수 있도록 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시대하고 그리고 정의 요약문을 쓸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쓰게 되는데, 여기 탭별로 보면 여기 들어가면 용례를 볼 수 있고요. 용례를 여기 왼쪽 프레임에 있는 이제 이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적합한 것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개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의 가장 큰 특징은 용례를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참고문헌도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집필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제가 쓴 건데요. 조선시대에 이른바 치모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간혹 오게 되면 이 한강에다가 호랑이 머리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용을 일깨워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서 비를 내리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아래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용례가 나오고 참고문헌 나오도록 했고요. 이거를 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마 이런 정도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하는 과정에서 한 2달에 한 번 정도 콜로키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 3주에 한 번씩 환경사 세미나를 활발하게 개최했습니다. 또한 한 4, 5개월에 한 번 정도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저희가 이 각 단계별로 학술 연구 발표를 했는데 총 3번 정도 개최해서 이 개최한 성과를 책 2권으로 일단은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과학문간의 대화를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콜로키엄이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사회학, 컴퓨터공학, 그리고 행정학, 심리학 등등 여러 학문 분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관련 연구 방법론과 그리고 성과를 성역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은 아마 이제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되면 아마 전문 연구자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집단 연구의 장점을 활용한 일관된 기준에 의한 종합적 자료를 정리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집대삼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정사와 금성문, 일기로 등등 여러 이 자료들을 총망한 종합적 자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중들도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대중들도 어떤 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사전 같은 경우는 어떤 주로 이제 논문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집필자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교열 과정을 통해서 윤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고쳐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중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